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는 평범한 50대 초반 여자예요. 사연을 보다 보면 각자의 억울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여기다가 용기 내어 신청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였어요. 요새는 대부분 결혼을 30대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편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결혼한 연령대가 좀 늦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겠네요. 저는 결혼을 누구보다 꿈꿔왔던 사람이에요. 특히나 결혼의 경우 좋은 사람과 좋은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계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한 사람이 나의 평생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소개팅도 나가보고 주변 지인들한테 주선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결혼 상대를 찾았답니다. 말하고 나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하고 스펙이나 더 쌓아서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이나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마음에 가장 잘 맞는 남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좋아라 했었죠. 참 어리석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너무 사교적이지 않았길 바랐어요. 저의 경우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대외적인 성격이라 여기저기 취미 활동하러 간답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회사에서 툭 하면 회식한다고 늦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의 남편은 아주 제격이었지요. 남편은 평소 인간관계가 좁고 깊은 편이어서 오래 만난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는 게 전부고 대부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시간을 주로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저는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원했는데 남편과 저는 관심 분야와 직무 분야가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비록 소개팅에서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더불어 남편이 절약 정신도 강하고 버는 벌이에 비해 모아둔 돈이 꽤 되는 편이어서 그런 점도 좋았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거의 하이패스로 꼴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요 며칠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퇴근을 좀 더 빨리 하는 직종에 있었거든요. 퇴근을 하고 나면 남편이 집에서 저를 미리 맞아주는 그 풍경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딱 제가 원하던 이상과 거의 일치하였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도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단점은 곧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아버님이 요즘 다른 회사랑 협업해서 사업 하나 런칭하셨다며? 음, 아빠 최근에 사업 확장했던 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 근데 왜? 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도 아버님 사업하시는 거 좀 배워서 남은 일생 동안은 사업해서 확장하고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실제로 저희 아빠가 사업을 잘 꾸려가시기는 했고 그런 점은 결혼하기 전에 다 서로 오픈하고 결혼을 한 거라 언뜻 보면 남편이 저희 집안의 재력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든 붙어서 한 건 제대로 해보려는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러기에는 남편이 그동안 너무 신뢰감이 높은 모습만 보여주었고 평소 생활 자체가 굉장히 검소했고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이 잘했기 때문에
그저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개의치 않았네요. 또 때마침 저희 아빠도 연세가 꽤 있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셔서 사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는데 남편이 물론 기회를 잘 잡으려고 그런 말을 던진 것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에서도 평소 남편이 신뢰를 주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 말들이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제가 물려받게 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남편을 아빠 쪽으로 연결해 주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처음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업무가 끝난 후 남는 시간에 아빠에게 사업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고 금방 배운 덕분에 아빠도 남편을 믿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한 2, 3년 정도는 아빠에게 사업을 충분히 배운 뒤 남편은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업을 남편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저는 엄청 기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 회사의 사모님이 된다는 소식에 내심 마음이 들뜨고 남편이 자랑스럽고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빠에게 배운 방법과 자신이 사업을 배우면서 익힌 노하우를 잘 적용해서 사업을 금방금방 번창시켜 나갔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 변한다는 말이요.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집을 좋아하고 집에서 혼자서 게임하고 놀거나 TV를 보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편은 점점 대외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더니 급기야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겼는데 처음에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아예 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일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제가 좀 서운하더라도 감수하고 넘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하루는 말도 없이 이틀 연속으로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어디야? 아이, 지금 이틀째인데 왜 아무런 말도 없어?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 미안. 내가 출장을 급하게 가게 되어서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오늘 중으로는 들어갈게. 저는 너무 섭섭하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틀 연속으로 남편이 집을 비우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들면서 괜히 아빠한테 연결시켜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모처럼 일도 쉬는 날인데 남편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저녁 때라도 들어오겠지 싶어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도 하나도 잡지 않고 집에서 꼬박 몇 시간을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무려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집에 도착하였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남편은 마치 술이 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헬렐레 하다가 들어왔다는 티가 팍팍 나고 무엇보다 옷에서 전에는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당신 출장 갔다 온 거 맞아? 뭔가 수상한데? 뭐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에이, 자기도 알잖아. 나 이제 성수기 접어들어서 거래처 사람들끼리 만나면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나 못 믿어? 이건 뭐야? 웬 영수증이야? 아, 이리 줘. 그거 술값이야. 말은 태연하게 해도 남편의 눈동자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못 보던 마크에 영수증까지 찍혀있는 게 너무나도 수상하였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 대해서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사업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지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빨리 현실로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저의 마음고생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의혹스러운 전화 한 통을 무려 친정엄마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예, 이런 말 하면 충격받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몰래 전화한 거다. 우선은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전화했다는 건 말하지 말고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뭔데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심각한데? 일단 톡으로 사진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렴.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톡으로 사진을 확인해 보았어요. 사진을 받자마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가 다정하게 남편의 팔짱을 끼고 둘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건 의심할 것도 없이 확실히 제 예상대로 바람이 난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우선 이 사진 어디서 어떻게 찍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우연히 아빠랑 회사가 잘 돌아가나 한번 둘러보려고 회사 근처로 갔다가 아빠가 잠시 화장실에 들린 사이에 엄마가 발견해서 몰래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저는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껏 사업까지 주선해서 아빠 사업 물려받게 해주니까 은혜를 갚기는커녕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다니 진짜 너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건 확실히 현장에서 잡아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하루 날을 딱 잡고 회사 점심시간에 맞추어 남편의 회사 근처로 몰래 가보았어요. 참나, 저를 진짜 물러본 건지 전혀 조심스럽지도 않게 아주 당당하게 어린애를 차에 태워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렌트카를 타고 그 뒤를 밟아서 식당까지 맹추격을 하였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방으로 확 들어가서 문을 열어 젖혀버렸답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오빠,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잠시만 아연아. 오빠가 이따가 다 설명할게. 나가서 얘기해. 시끄러워. 나갈 필요 없어. 당신 지금 이거 바람핀 거 맞지? 그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왜 그랬어? 아빠가 당신한테 사업 물려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겨우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 사업 물려받겠다고 한 거야? 여기 사람도 많은데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다 들으라고 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여기서 어린애랑 히덕거리고 있다고. 내가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오빠 뭐야? 결혼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이걸 속일 수가 있어? 화가 나고 속이 더 타들어가는 건 전데 그 새파랗게 어린 내연녀는 어떻게 결혼을 속일 수가 있냐며 남편에게 손을 올리더니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내연녀가 나가버리니까 잠깐 멈춰달라고 뒤따라가더니 갑자기 뒤를 획 돌아서 저에게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맞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스킨십하고 그렇게 됐어. 그런데 정말 쟤랑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제발. 그니까 나는 본체고 쟤는 뭐 첩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거야? 그냥 엔조이로 나 몰래 만났으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네. 미안해. 용서해주라. 응? 내가 쟤 당장 자를게. 오지 말라고 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 안 할게. 응?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은 저에게 변명만을 늘어놓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아주 벌벌 떨더라고요. 보나마나 저를 놓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이 친정에 알려지면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갈까봐 저러는 게 눈에 빤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거는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한두 번 봐주기 시작하면 더 교묘하게 뭔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단칼에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딱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돌려세우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감히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싹싹 미는데. 그래,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쪼잔하게 그런 걸로 그러냐? 또 설마 이혼 빌미로 사업에 대해서 양도해달라 그런 말하려는 건 아니지? 이미 나한테 경영권 다 있고 막말로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혼 서류 내봐야 자기만 손해일걸. 잘 생각하고 결정해. 와,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엿이나 먹으라는 의미로 손가락 욕을 해준 뒤에 식당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제가 나가는데도 남편이 뒤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걸 거기 식당 직원들이 말리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게도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모두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얘, 너 민영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어차피 우리 너네 신혼집 내놓아서 팔아서 목돈 마련해서 장사 시작하려고 했거든? 내일 중으로 짐 싸서 나올 수 있지?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마당이니까 최대한 빨리 네가 자리를 비워줘야 일이 착착 진행이 되지. 내 말 알아들었으면 지금 집 가서 당장 짐 싸라. 진짜 이래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 봐요. 물론 그 집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람을 핀 주제에 저렇게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나도 이 집구석 지겨웠다고 나가라고 하면 뭐 무서워할 줄 알았냐고 소리를 빽 지른 다음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친정에 가서 친정 엄마와 친정 아버지에게 이 사실에 대해 전부 다 밝혔는데 친정 부모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냐고 사돈 어른에게도 실망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아빠에게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이혼 서류 아직 안 보내셨죠? 제가 이것저것 다 계산을 해보았는데 어차피 이제 이혼할 마당이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할게요. 둘이 결혼할 때 식비랑 신혼여행이랑 혼수 비용이 저희가 20% 더 부담했더라고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하고 이혼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잖아요. 금액 계산해보니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계좌로 입금해 주실 수 있으시죠? 뭐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신 아들한테 내가 물려준 사업부터 이야기해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그 사업 물려주려고 그동안 내가 교육해준 것과 당신 아들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내가 지원해준 비용도 있을 텐데 그 돈 받고 싶으면 그 비용부터 내던가. 진짜 돈이 이래서 좋으면서도 무서운 거라고 하나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아들이 돈 좀 버니까 시어머니가 뻔뻔해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싸움이 끝나지 않아 저희는 법원에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보나마나 어차피 재판에서 질 게 뻔하니까 위자료 주기 아까워서 그 전에 미리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정말 끈질긴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끈질긴 악연이더라고요. 법원 문턱만 들어가면 자기네가 재판에서 지고 위자료를 물어낼 게 뻔하니까 아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친정으로까지 찾아와서는 그 돈을 내놓으라고,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난리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이미 세상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그들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럴 거면 그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법에 대해서까지 빠삭하게 찾아서 경영권마저도 뺏을 수 있게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깨갱하고 물러서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돈 한 푼도 못 얻어내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어요. 재판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네가 어떻게든 돈을 안 내려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저 부분은 너무 강한 처벌이 아니냐 하고 아주 바득바득 우기는데, 진짜 속으로 손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었지만 그냥 참고 진행하였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득바득 우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엄마가 찍은 사진부터 내연녀였던 그 대학생이 자기도 억울했는지 올바른 증언까지 해준 덕분에 저희는 승소를 할 수 있었고, 그쪽은 바람을 피웠다는 걸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위자료까지도 챙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고, 저는 한동안 너무 외로웠지만 어차피 옆에 있으면 더 외롭게 할 사람이랑 함께 살면서 외롭느니 차라리 이렇게 혼자서 지내며 외로운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굳굳이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외롭고 시간도 많이 남다 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날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의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연히 제 밑에 직원으로부터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부장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그 그룹 사장이 이번에 정치권에 잘못 휘말려들어서 사장직 사퇴하게 되었대요. 그 그룹? 확실해? 네, 기사에도 뜬 걸 보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자기 회사 입지 살리려고 뇌물을 줬다가 그 사실이 들통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도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도 회사에서 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서 저희 아버지밖에 없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사업에 대해서 나이가 있으셔서 뜻을 접으신 지 오래였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나이도 더 어렸고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일에 대한 경험과 실력도 그때보다는 풍성해진 상태라 저도 모르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상은 저의 생각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한 결과 전 남편의 비리는 기정사실로 드러나 그 정치인과 함께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그 전의 경영인인 저희 아버지에게 경영권이 다시 넘어가면서 그 경영권은 외동딸인 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얼떨떨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동안 위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뭔가 더 남아있다는 찝찝함에 뭔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느낌이 남아있었는데, 비로소 그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서 기쁜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전 남편이 싸질러 놓고 간 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대표도 그 전 대표랑 한 식구 아니었냐. 이미 한 번 큰 실수를 한 기업이 또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말까지 들려와서 저도 마음의 상처도 입고 회사 이미지를 다시 살려내는 데는 많은 노고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근 몇 년 동안은 매출도 성장하지 못하고 회사 사정도 어렵고 했는데, 아버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상무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회사에서 꽤 지위가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분과 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힘든 시간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결국 회사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성장세를 이루어 좋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갈 때쯤이었어요. 점심시간 때 회의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데 누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누군데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 남편이었어요.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옥에서 썩느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도 한번 당해봐. 전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니 막무가내로 제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다행히 직원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어서 다들 전 남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덕분에 누가 다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미 좀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섬뜩하네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옥에서 나온 이후로 옥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취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징역 산 게 아니라 벌금형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충격에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다가 그렇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딱하다는 마음은 지금도 들지 않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혹시나 전 남편이 또 저런 식으로 회사에 술 먹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점심시간 때나 퇴근할 때나 주위를 잘 살피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세상은 결국 자기가 잘못한 대로 돌려받게 되는구나 싶어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저런 식으로 보복 심리를 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오싹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만큼 받는 걸 보면 끝까지 올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전 남편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제가 미련하고 바보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로 인해 저희 부모님 또한 상처를 받고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 남편이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손가락질 받을 걸 알지만 마음속 깊숙이 있는 이 아픔을 털어내야 더 성숙해지고 위로받을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좋은 열매 잘 심으시고 좋은 수확 거두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